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머릿속으로 이런 명령을 내리시나요? 1단계 목 들기, 2단계 상체 일으키기, 3단계 다리 내리기, 4단계 일어서기, 삐비빅 오류 발생, 허리가 뻐근하다. 솔직히 오늘 아침 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제 몸을 부품으로 조립된 로봇처럼, 그것도 아주 낡은 로봇처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 대해 준비해 주신 자료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움직임을 앉기 모드, 서기 모드처럼 딱딱 끊어서 생각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끊어진 움직임을 하나의 우아한 흐름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전신통합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류 발생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네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느끼는 그 뻐근함이 사실은 밤새 몸이 굳어서라기보다 일어나는 그 짧은 순간에 스스로에게 가하는 불필요한 긴장 때문일 때가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동작이나 스트레칭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대신 앉고, 서고, 걷는 이 모든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자체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출 겁니다.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게 목표죠. 인식을 바꾼다. 좋습니다. 사실 자료에 나온 조립식 로봇이나 레고 블록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았어요. 특히 앉았다 일어설 때 저도 모르게 으라차차 하고 기압을 넣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겠죠. 마치 기름칠 안 한 양철나무꾼처럼 삐걱거리는 느낌이요.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걸까요? 아기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기들은 완벽한 전신 통합의 예시죠. 아기는 일어서려고 팔이나 다리 힘만 쓰지 않아요. 온몸을 이용해서 구르고 뒤집고 기어가다가 자연스럽게 일어서죠.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특히 현대사회의 좌식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몸을 기능별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기능별로요? 네. 의자에 오래 앉아 일하다 보니 허리는 지지하는 부분, 팔은 타이핑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요. 피트니스 문화도 한몫했죠. 오늘은 어깨 운동, 내일은 하체 운동처럼 몸을 부위별로 나누는 데 익숙해졌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근육을 고립시켜서 운동해야 한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일상에서도 저도 모르게 몸을 그렇게 분리해서 쓰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절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그냥 좀 삐걱거리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훨씬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으라차차 하고 일어설 때를 생각해보죠. 그 순간 허리와 무릎 관절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집니다. 몸 전체가 협응해서 부드럽게 분산해야 할 무게를 특정 부위가 전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아, 한 곳에만 힘이 다 쏠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습관이 수십 년 반복되면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나 무릎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특정 부품만 계속 과사용하다가 닳아버리는 것과 같아요.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요, 우리 몸을 통으로 연결된 유기체로 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교향악단인데 자꾸 특정 악기만 시끄럽게 연주하라고 강요하는 셈이죠. 교향악단이라는 비유가 와닿는데요. 바이올린만 죽어라 켜고 있는 느낌?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몸에 힘을 아예 빼고 흐느적거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서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긴장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이 좋은 긴장과 로봇처럼 삐걱거리게 만드는 나쁜 긴장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목표는 모든 긴장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중력에 대항해서 우리 몸을 바로 세우는 지지하는 힘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건 좋은 긴장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위에 추가되는 불필요한 긴장, 즉 과도한 노력입니다. 나쁜 긴장은 보통 어떤 동작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 확 들어와요. 아, 시작과 끝. 네, 앉기와 서기를 완전히 다른 상태로 인식하고 그 사이를 점프하듯 넘어가려고 할 때죠. 사실 서 있는 것과 앉는 것은요, 척추가 위로 길어지는 상태라는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고관절과 무릎, 발목의 각도만 부드럽게 변하는 하나의 연속된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에 믿지 못하고 자, 이제 일어서야지 하고 힘을 주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과하게 수축하면서 그 교향악단의 조화가 깨지고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지지하는 힘이 아니라 동작과 동작 사이에 끼어드는 으라차차라는 기압, 과도한 노력이었군요. 앉기 모드 해제, 서기 모드 전환이라고 외치는 것 같은 그 순간의 힘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순간 불필요한 긴장이 온몸에 퍼지면서 움직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거든요. 로봇이 아니라면 우리는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테크닉 교사였던 마조리 바스토의 말인데요. 움직임은 당신의 모양이 바뀌는 것이지 당신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철학적으로 들려서 이게 무슨 뜻이지 싶었는데 곱씹어볼수록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그저 외부 형태만 바뀐다는 의미죠.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자료에 나온 물의 비유를 사용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이 담긴 가죽 부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물을 동그란 항아리에 부으면 물은 동그란 모양이 되죠. 네. 다시 길쭉한 병에 부으면 길쭉한 모양이 되고요. 하지만 모양이 바뀐다고 해서 물의 본질, 즉 흐르는 속성이나 부드러움, 액체라는 성질 자체가 변하지는 않죠. 물은 여전히 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앉아있는 나와 서 있는 나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나라는 물이 앉은 모양의 그릇과 선 모양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것뿐이라는 거군요. 이걸 깨닫는 것만으로도 움직임에 대한 부담감이 확 줄어드는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우리 몸이 그 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서 있는 것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에너지가 위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모양입니다. 솟아오르는 모양. 걷는 것은 그 위로 솟아오르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흘러나가는 모양이고요. 그렇다면 앉는 것은 어떨까요? 그 에너지가 방향을 바꿔서 샘물이 솟아나듯 위로 길어지는 상태를 유지한 채 중력의 흐름을 따라 아래로 흘러 의자와 만나는 모양인 셈입니다. 모양의 반화, 정말 새로운 관점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동작과 동력 사이에 억지로 힘을 주거나 멈출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흘러가면 되니까요. 바닥에 떨어진 펜을 줍는 것도 허리를 숙인다는 과제가 아니라 서 있던 나의 모양이 아래로 흐르면서 웅크린 모양으로 바뀌는 과정일 뿐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정지나 단절이 없어요. 서 있다가 앉을 때 으라차차 하고 끊어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서 있는 상태에서 느꼈던 척추의 길이와 편안함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의자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와,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런 상태를 Psychophysical Unity, 그러니까 심신의 통일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는 좋은 말을 넘어서요. 당신이 일어서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목에 들어가는 미세한 긴장까지도 움직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쪼갤 수 없는 하나, The Indivisible Self인 거죠. 이론은 정말 매력적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걸 일상에서 어떻게 직접 느껴볼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수십 년간 길들여진 제 몸은 아직 옛날 로봇 방식대로 움직이려고 할 것 같거든요. 자료에서 동작의 이음새 없애기 놀이를 제안하던데 구체적인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The Gliding, 미끄러지듯 연결하기라는 상상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저쪽 문으로 걸어가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마 평소에는 이렇게 움직이실 겁니다. 앉음, 그리고 끙차, 무릎과 허리에 힘주기, 일어남, 잠시 멈칫하며 균형 잡기, 걷기 시작. 네, 딱 제 모습인데요. 특히 일어나서 잠시 멈칫하는 거요.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는 것 같은 아주 짧은 정지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 순간이 바로 불필요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먼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당신의 머리가 천장에 달린 헬륨 풍선처럼 위로 둥실 떠오른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헬륨 풍선처럼. 네, 누군가 정수리에 보이지 않는 실을 매달아 하늘 쪽으로 가볍게 당겨주는 느낌도 좋습니다. 목과 어깨의 힘은 자연스럽게 빠지고요. 머리가 풍선처럼 떠오른다. 네, 상상하고 있습니다.
척추가 살짝 길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어선다는 목표를 생각하는 대신 그저 그 떠오르는 힘이 내 몸 전체를 의자에서 부드럽게 들어 올리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내 다리 힘으로 박차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머리가 이끄는 대로 몸통과 골반이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일어선다가 아니라 위로 흐른다는 느낌으로요. 위로 흐른다. 네.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게중심을 앞으로 억지로 옮긴다는 느낌보다는 머리가 계속 위로 솟아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잠시만요. 위로 흐른다. 솔직히 그 차이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머리가 이끄는 상상을 하더라도 결국 제 다리 근육을 써서 일어서는 건 똑같지 않나요? 물론이죠. 근육은 당연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의도의 차이가 근육의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일어서야지라는 생각은 목표 지향적이라서 무릎과 허리 주변의 큰 근육들을 과도하게 동원해서 폭발적인 힘을 쓰게 만들어요. 아, 반면 위로 흐른다는 상상은 과정 지향적입니다. 이 상상은 척추를 따라 있는 섬세한 근육들을 활성화시키고 몸 전체가 협응하며 최소한의 힘으로 일어서도록 유도합니다. 힘의 시작점이 다리와 허리가 아니라 머리와 척추의 방향성이 되는 거죠. 힘의 시작점이 바뀐다는 거군요.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이끌리는 힘으로요. 이제 좀 감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몸이 완전히 일어서자마자 멈추지 마세요. 그 상승하던 에너지의 흐름을 멈추거나 끊지 말고 그 에너지가 포물선을 그리듯 그대로 앞으로 흘러나가게 두면서 첫 발을 자연스럽게 내딛는 겁니다. 와, 앉음에서 일어섬으로, 그리고 일어섬에서 걸음으로 모든 움직임이 끊김없이 하나의 선으로 이뤄지는 거죠. 마치 스케이트 선수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 웅크렸다가 일어나면서 그 힘을 그대로 앞으로 밀고 나가며 미끄러지듯이요. 와, 끙짜 하는 힘 대신 스르륵 하는 흐름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무릎에 부담이 훨씬 덜 가는 느낌입니다. 그럼 이 부드러운 느낌을 일상생활 내내 유지하기 위한 다른 팁도 있을까요? 매번 이렇게 집중해서 상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이런 감각을 잊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되뇌면 좋은 주문, 그러니까 만트라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죠. 힘들 때마다 한번 속삭여 보세요. 나는 관절이 나는 로봇이 아니다. 나는 가죽 부대에 담긴 물이다. 나는 가죽 부대에 담긴 물이다. 로봇이라는 이미지와는 완전히 반대네요. 딱딱하고 각진 느낌이 아니라 유연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변할 수 있는 느낌이에요. 운전하다가 차에서 내릴 때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보통은 몸을 비틀어서 끙 하고 내리거든요. 아주 좋은 적용 사례입니다. 또 다른 팁은 유머를 활용하는 겁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목이나 어깨가 뻐근해질 때 자세를 바로 해야지 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돼요. 맞아요. 더 굳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땐 마음속으로 척추 마디마디와 어깨 관절에 최고급 윤활물을 듬뿍 바르는 상상을 하면서 살짝 웃어보는 겁니다. 긴장은 심각한 표정을 좋아하거든요. 살짝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턱과 목,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이 상당히 풀릴 수 있습니다. 최고급 윤활유를 바르면 씩 웃기. 그거 정말 좋은데요? 당장 써먹어봐야겠습니다. 무겁고 심각하게 자세를 교정해야 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어요. 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부터 부담스럽게 느껴지니까요. 네, 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긴장을 유발하죠. 우리는 뭔가를 고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몸의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를 되찾도록 그저 허용해주고 길을 터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걷기, 서기, 앉기는 우리가 따로따로 배워야 하는 별개의 과목이 아니라 내 몸 사용하기라는 커다란 한 과목 안에 있는 다른 페이지일 뿐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 즉 동작과 동작 사이의 틈을 끙차 하는 긴장이 아니라 머리가 이끄는 방향성을 따라가는 부드러운 호흡과 시선으로 채우는 연결감이고요. 맞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하루 혹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하시든 이 연결감을 기억해 보세요. 설거지를 하다가 뒤돌아서서 찬장에서 그릇을 꺼낼 때, 차에서 내려서 걸어갈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분절된 동작이 아니라 하나의 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우아한 물고기가 물의 저항을 느끼지 않고 그저 물과 함께 흘러가듯
끊김없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전신통합의 즐거움을 온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움직임을 돌아보게 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그저 모양의 변화에 불과하다면 그동안 당신은 일상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 모양으로 어떻게 싸우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들어갈 수 있을까요?